자, 일단은 지금 수화구랑 운상구 둘 다 세종어지 훈민정음이 어, 중간고사에 안 나오고 기말고사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중세국어를 공부한 만큼 영상으로 좀 찍어둘 테니까 이거는 우리 뭐 기말고사 공부할 때쯤에 다시 복습용으로 어, 집에서 틈틈이 좀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부분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준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앞부분에 놓친 게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좀 필기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같은 애들은 지금 우리가 안 쓰는 문법 형태나 어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무한정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때 아마 이 범위를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됐을 때 본인이 그냥 이 흰 종이에 이 글자들만 이렇게 중세국어로 쭉 써져 있어도 본인이 직접 문법적인 특징들을 다 필기를 직접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고도 여기 어떤 품사가 사용되었는지, 또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혼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꼼꼼히 복습을 하고 나중에 혼자 이거를 다시 펼쳐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시험을 봤을 때도 원하는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쌤이 지금 여기를 일단 먼저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제목부터 먼저 좀 같이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생종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세종어지 훈민정음이라고 되게 부드럽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종엉쟁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노란 색깔로 표시된 애들은 다 뭐냐면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동국정운식 표기. 자, 우리 동국정운식 표기가 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중세국어 문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쌤이 그때 이미 중세국어 프린트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와야지, 그걸 안 보고 그냥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분석하려고 하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동국정운식 표기가 뭔지를 지금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이미 프린트에다 다 설명을 해놨고 본문 우리 본 수업할 때도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치만 한 번 더 말을 해줘야겠지. 동국 정운식 표기는 이제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얘는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할 때는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발음을 하고, 쓸 때는 가짜 이응을 넣어서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이렇게 쌤이 노란 색깔로 표시하는 아이들은 다 동국 정우식 표기가 사용된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세종어지 훈민정음은 말 그대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훈민정음이 없으면 지금의 한글이 없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부터 나란 말싸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에 플러스로 시옷이 들어왔어요. 나라 시옷 플러스 말쌈 플러스 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보자면 처음에 이 시옷이 뭐냐? 이 시옷. 이 시옷은 문법 중에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 아이였죠? 얘는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 자, 관형격 조사가 뭐였냐? 얘는 무엇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였어요. 자, 이 앞에 얘가 뭔지에 따라서 시옷이 올 수도 있고, 의가 올 수도 있고, 뭐 애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올 수 있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요 나라가 뭐였어요? 무정명사예요. 무정명사. 나라가 생명이 있진 않죠. 무정명사가 왔기 때문에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시옷이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 수업 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의미가 요거를 먼저 또 한번 써줄게요. 의미가 변화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의미 변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 두 번째는 축소.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세 번째는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높임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 말을 높여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거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였어. 뭐 어린 아이가 하는 것도 말씀, 뭐 진짜 갓난아기가 하는 것도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이 보편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높임 표현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축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휘가 의미 축소라는 변화가 일어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하나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가 나왔습니다. 나란 말싸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싸미가 된 거는 이어적기를 일단 사용한 거죠. 자, 이어적기. 그 다음에 요 이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 기본 품사예요. 뭐냐면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에 붙는 조사죠. 자, 주격조사 이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가 뭐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가 미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이가 붙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우리 중세국어 프린트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둔깃은 중국을 얘기해요. 중국을 얘기하는데 중국을 동국 정문식 표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애가 이제 뭐냐면 자, 이 애는 지금 딱 우리 이 애 모양을 봤을 때 그냥 일반 부사격 조사 같은데 얘가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뭐로 사용이 됐냐면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됩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그래서 어떤 뜻 현대국어로 바꾸면 뭐뭐과 뭐뭐와 비교한다는 조사예요. 비교하는 조사.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애는 여기서 비교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달라. 그 다음에 문자와로. 얘도 동국 정우식 표기가 사용돼서 가짜 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와로 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자, 요걸 한번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쌤이 전에 설명해줬던 애들 중에 요런 애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모음 조화가 있어요. 모음 조화. 자, 모음 조화는 이 표기법의 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음 조화가 뭐였냐면 양성은 양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자, 양성 음성인데 각 양성에 뭐가 있는지 음성 모음에 뭐가 있는지도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어쨌든 모음 조화는 항상 이걸 지켜줘요. 지금은 모음 조화가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 중세국어의 표기법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모음 조화가 이미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서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서로 이렇게 써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서 같은 경우는 음성 모음일까요? 양성 모음일까요? 얘는 뭐야? 음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 음성 모음. 자, 그 다음에 르를 보세요, 르. 자, 이 르 같은 경우는 뭘까? 음성이야, 음성. 자, 프린트에 있어요. 자, 음성 모음끼리 합쳐져야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모음 조화가 일어난 거야, 모음 조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음성 모음이랑 양성 모음이 사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금은 파괴가 된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띠 이게 또 이제 중요했었죠. 사마띠를 이제 위에다가 좀 써보면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원래 얘 표기는 어떻게 하는 애였냐? 사, 맛, 치읓. 삼았다. 원래 이런 말이에요. 얘는 이제 원래 현대국어는 무슨 말이냐면 통하다 이런 말이에요. 통하다.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삼았다.
근데 이제 보면 요 받침이 얘 지금 치읓이에요, 치읓. 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지? 근데 우리 종성 제자 원리 공부할 때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얘를 이제 쉽게 말하면 팔종성법이라고 해. 팔종성법. 자, 팔종성법에는 밑에 받침이 8개의 자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그녀 다리만 보여서. 어. 자, 지금 우리가 시옷을 안 쳐준단 말이에요.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끝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8개를 받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요. 시옷. 근데 사마땅 같은 경우는 치읓이잖아. 그러면 치읓은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치읓을 대체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나 봤더니 시옷이 있네. 그래서 치읓 대신에 시옷을 사용한 거예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어쨌든 그래서 이 치읓을 대체할 시옷을 사용했기 때문에 팔종성법이 지켜진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팔종성법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D 같은 경우를 좀 봐야 돼요. D. 자, 얘는 원래 문법적으로 우리가 국외음화라는 개념이 있잖아. 국외음화. 이 국외음화의 개념대로 가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맛 아이고 사맛 지라고 써야 돼요. 지.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모음 관련된 국외음화가 있었는데 걔가 원래는 이제 지로 사용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 그대로 원래대로 D라고 썼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그럼 국외음화가 사용이 된 걸까 안 된 걸까? 안 됐다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원형을 살려서 사마 D 이렇게 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원래대로면 지라고 써야 된다. 국외음화를 지키려면. 그래서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 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할세를 또 봐야겠어요. 할세는 리을, 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떤 표기법이냐면 하 플러스 리을, 세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요. 하 플러스 리을세. 자, 하 플러스 리을세. 이 리을세가 뭐냐면 얘가 이제 중요하겠죠. 얘가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라는 건 이제 끊기지 않고 그 다음 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미잖아요. 자, 보면 이유 종속적 연결어미인데 얘를 현대국어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뭐이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리을세라는 거는 이유 종속적 연결어미를 나타내는데 해석을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마띠 아니하기 때문에 사마띠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화로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우리가 말하는 요 한국어가 중국의 문자랑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 말에 맞는 그런 맞춤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어를 또 보면 이런 전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전초로. 이거 이제 이런 까닭으로인데 이 전초라는 단어를 지금은 잘 안 쓰죠. 전초로 어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린 보세요. 어린. 아까 우리 말씀도 단어가 좀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세모 정도 해줄 수 있고. 자, 어린 같은 경우로 한번 보면 이 어린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쓰나요? 지금은 영하다. 영하다 이렇게 쓰잖아. 지금 우리 영하다는 뜻으로 어린, 어린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과거에는 얘가 뭐냐면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무지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돼버렸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의미가 이동한 거예요. 이동.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뭐겠어요? 얘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자, 특히 앞에가 뭐야? 받침이 있네. 받침이 있는 걸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붙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전초로 어린 백성이 그 다음에 니르고저 여기를 좀 봐주세요. 니르고저. 자, 끊어주면 이렇게 끊어져. 백성이 니르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니를 보면 얘가 원래 현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르고자. 다시 말하면 말하고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이르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니르고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지금은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게 좀 어색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말로 예법 혹은 여자 이런 말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지.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얘를 예법, 여자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를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두음 법칙.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두음 법칙을 지켜서 바꿔주는 건데 과거에는 두음 법칙이 어땠다?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북한 말처럼 니은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니를 표시해서 내려오면 두음 법칙이 사용이 안 된 거지. 두음 법칙이 사용이 안 된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걸 이제 현대국어로 좀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근데 보면 얘는 할 배 있어도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이 주격조사 가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걸 봐야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홀까지는 그냥 오케이야. 자, 바 플러스 주격조사가 어떻게 왔을까? 이가 왔어요. 이. 자, 이 주격조사가 왜 혼자 모음만 떨렁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 앞에 얘를 보는 거야. 앞에 모음이 어떻게 끝났어요? 이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주격조사인 얘가 붙어서 배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현대국어로 해석을 하면 할 배 있어도가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주격조사가 얘가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하는 바가 있어도 할 배 있어도 얘를 좀 보면 홀, 바 플러스 이인데 이 이가 뭐라고? 주격조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가 어떤 단어가 선행하느냐, 그 단어, 선행한 단어가 무슨 의문으로 끝났는지를 봐야지 주격조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거지. 그동안에 문자를 표기를 잘 못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표기를 잘 할 수 있겠죠. 보면 마침내는 그냥 말 그대로 마침내요. 마침내 제 뜻을 자, 여기서 이제 제를 봐야 됩니다. 이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침내 저의 뜻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 저의 뜻을이라는 거는 이 저가 세종대왕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야.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앞문장에서의 어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린 백성들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문자랑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저의는 그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조사를 잘못 썼어요. 자, 그들이. 그들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쪼갰을 때 어떻게 쪼개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쪼개보면 저 플러스 2예요. 2.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무슨 조사를 봤었지? 바로 위에서 할배 할 때 여기 주격 조사를 봤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격 조사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 자, 요것도 프린트에 적혀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자, 관형격 조사, 뭐뭐의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저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마침내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저들의 뜻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은 외워줘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관형격 조사 이가 붙어서 마침내 저들의 뜻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이렇게 단어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 하부용병서도 맞는데 어두자음군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용어가 될 수 있어요. 어두자음군.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뜻 플러스 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어적기가 사용된 거죠? 이어적기. 이어적기. 그래서 마침내 저들의 뜻을 실어. 이 실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능히 펴디 이렇게 돼 있어요. 펴디. 자, 이것도 우리 지금은 어떻게 말해? 원래는 펴지 이렇게 말하잖아. 펴지. 근데 D라고 한 데에는 뭐가 사용이 안 됐다는 거야? 국외음화를 안 했다는 거야. 이거 왜 자꾸 나오냐? 국외음화. 국외음화를 안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자, 이것도 못할도 그냥 못할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면 돼요. 못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못하는 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쪼개면 어떻게 쪼개자냐면 놈 플러스 이야. 그 다음에 뭐가 됐어? 이거 무슨 적기예요? 이어적기. 자, 근데 보면 이 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써? 놈. 무슨 놈으로 써? 약간 욕할 때 이놈이 저놈이 이런 놈이 뭐 이렇게 쓰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 놈이 뭐였냐면 사람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들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놈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욕이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욕처럼 쓰죠. 약간 좀 비하하는 말로 쓰죠.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요 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놈은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축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이 같은 경우는 뭐겠어? 요 이. 얘는 이제 품사가 뭐겠어요? 주격조사지. 주격조사. 앞에가 받침이 있는 애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은 단어 하나에도 3가지의 이 문법적인 표현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이라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한이라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면 요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이라 이렇게 보세요. 이 중세국어에는 하다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다는 요렇게 생긴 하다예요. 두 번째 하다는 요렇게 생긴 하다예요. 자, 중세국어 기준이에요. 자, 과거에 하다를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얘는 뭐냐면 진짜 하다는 뜻이 한다. 뭐 예를 들면 영어로 쓰는 게 더 이제 이해가 쉬울 거야. do. 진짜 한다는 뜻이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요게 진짜 하다라는 지금의 그 하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요렇게 쓰는 하다 있죠. 우리가 지금 쓰는 요 하다. 이 하다는 뭐냐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많다. 뭐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만약에 요 위에 있는 예문처럼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얘랑 얘 중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 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 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보세요.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많더라, 많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많다, 많니라. 그러니까 뭐 다시 좀 더 부드럽게 정리하면 많다, 많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요런 거는 의미가 약간 좀 의미가 변화했다기보다는 요런 거는 이제 지금은 안 쓰는 단어라고 해요. 왜냐면 많다라는 거를 과거에 하다라는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지금 안 쓰는 단어가 사용됐다. 요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이라는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많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내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을 보세요. 자, 내. 요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쪼갤 수 있냐? 나 플러스 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런 애들은 쪼개보는 거야. 자, 쪼개봤을 때 나는 주어져. 얘는 뭘까요? 얘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가 관형격 조사로 쓰인 부분은 얘밖에 없어. 훈민정음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얘만 특수한 케이스니까 기억을 좀 해주면 돼. 오케이? 이렇게 봐주면 돼요. 자, 어쨌든 이 네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 네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현대국어로 바꾸면 내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wing은 동국 정문식 표기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놈이 요거 의미 변동된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자, 어쨌든 내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요 하야를 또 한번 봐주세요. 자,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써? 위하여 이렇게 쓰잖아. 자, 근데 왜 지금 요 과거에서는 위하야라고 썼을까? 이런 게 이제 뭐라고? 모음조화라고, 모음조화. 한번 보세요. 자, 요 아래야 얘는 뭐냐면 양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보면 얘는 뭐예요? 양성이죠. 자, 그럼 양성모음 플러스 이거 다 뭐라고? 모음조화가 지켜진 경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음조화가 파괴됐으니까 위하여 이렇게 쓴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여삐. 자, 어여삐 한번 볼게요. 어여삐. 자, 어여삐. 우리가 지금은 어여삐를 어떻게 써요? 지금은 어여삐가 어떻죠? 예쁘다. 프리티죠, 프리티.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을 써요. 어여삐가 예쁘다 이런 뜻이야. 근데 과거에는 얘가 어떻게 썼냐면 어떻게 썼을까요? 가엾게, 가엾게, 불쌍하게 이렇게 사용된 거야. 불쌍하게.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라고? 의미가 어떻게 된 애들이야? 축소, 확대, 이동 중에 어떻게 된 애들이야? 의미가 이동한 애들이죠. 이동. 과거에는 불쌍하다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여삐 요게 이제 뭐냐면 의미가 이동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여삐 여겨. 자, 이 여겨는 원래 여겨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도 또 뭐가 왔어요?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 왔어. 자, 이거 뭐라고? 뭐가 지금 지켜지지 않은 거야? 두음 법칙이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말로는 뭐냐면 여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는 누구야? 여기서 내는 누구겠어? 세종이죠, 세종.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아이고 폭주족이 미치어 날뛰고 있습니다. 쌤 집이 근처에 대로가 크게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가끔 폭주족이 날뛰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어겨 이렇게 두음 법칙이 사용이 안 된 것까지. 그 다음에 세로는 뭐 그대로 그냥 세로. 28자를 맹그노니.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스물 보세요. 스물. 자, 얘를 좀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 스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좀 새로 써줄게요. 자, 보면
우리가 원순 모음이라는 게 있어. 원순 모음. 원순 모음 화. 자, 우리 이제 고등학생 저기 1학년 1학기 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이런 것들을 아마 한번 공부를 했을 거야. 중3 때, 중3 때. 중3 때 이미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을 배워요. 원순 모음에 뭐가 있냐면 뭐 오, 우, 와, 워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야. 근데 자, 원순 모음 화는 뭐냐면 이 양수는 있죠. 양수음은 뭐냐면 입술 소리인 애들이에요. 입술 소리.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얘네들 있지. 얘네들이 요 위에서 얘네들이 요 위에 오면 요 모음 으 위에 오면 이 으가 뭐가 되냐면 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야. 과거에는 물, 불, 뿔, 풀 이렇게 썼던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다 뭐냐면 평순 모음이랑 같이 쓰인 애들이에요. 평순 모음, 으가 사용된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 과거에, 중세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원순 모음화가 돼서 물, 불, 뿔, 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요 물, 불, 뿔, 풀이 중세국어에서는 물불 뿔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이제 중세. 요거는 지금 원순 모음 우가 사용된 현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원순 모음 하는 요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보세요. 새로 28자를 이렇게 하잖아. 이거 지금은 우리 어떻게 써야 돼? 원래대로면. 스물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스물 그대로 이렇게 썼네. 이거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원순 모음화가 어떻게 된 걸까?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순 모음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그냥 으 자체로 사용이 된 거야. 요거.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원순 모음화의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28자를 맹근온이 이렇게 돼 있어요. 8자 같은 경우도 얘가 음성 모음이고 여기도 음성 모음. 이렇게 모음 조화. 원래는 지금은 8자 이렇게 뭐 써야 되는데 근데 얘는 뭐 8자라고 써도 그냥 똑같이 모음 조화가 지켜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 크게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자를 맹근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동국 정우식 표기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런 거 이거 프린트에서도 나왔었는데 목적격 조사죠. 목적격 조사. 자, 목적격 조사인데 앞에가 아래아로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뭐냐면 아래아가 들어간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어요. 플러스 모음 조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맹근오니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맹근오니가 되게 중요해요. 자, 보면 여기 요 파트. 자, 맹근오니. 요거는 이제 소하고는 완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운상고도 나올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맹근오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냐면 일단 여기 밑에다 먼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다 먼저 정리를 하면 자, 맹글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맹글다. 자, 얘는 지금 말로는 어떤 말이냐면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만들다. 만들다. 아마 맹글다라는 말은 어디 사투리에서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이 어릴 때 어디선가 듣고서 사투리식으로 약간 이거 나 맹글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맹글다라는 단어가 아마 지금도 사투리에서는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맹글다 얘가 이제 만들다라는 뜻인데 얘를 이제 맹근오니를 한번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자, 맹글 자, 용언의 어간인 맹글을 이제 가지고 와.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니은 아래야. 나가 이제 붙어요. 나나 뭐 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맹글, 니은, 그 다음에 오 플러스 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맹근오니가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자면 자, 요 맹글, 요 리을이 니은 앞에서 얘가 탈락이 돼. 그래서 이제 맹근오니라는 최종 모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리을 탈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지금도 씻는다, 먹는다 할 때 그 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뭐냐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이제 오, 이 오가 중요해요. 이 오. 이 오가 뭐냐면 자, 얘는 뭐냐면 주어가 1인칭일 때. 자, 이 주어가 1인칭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거야, 나. 나를 얘기할 때. It's me. 나를 얘기할 때. 주어가 1인칭일 때,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법, 선어말, 어미. 자, 이게 되게 말이 복잡한데 그냥 이 오가 들어가면 의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도. 요 두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의도. 자, 그래서 뭐냐면 맹글논이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냥 이런 뜻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의도로 만든 거다. 이 단어를 이 의도를 이 말을 뭐냐. 요 뜻을 넣으려고 오가 사용이 된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맹근오니 이거 자체가 아, 의도가 들어간 선어말 어미,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거구나. 이렇게 한번 외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는 리을 탈락됐고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노가 들어갔고요. 온이 이렇게 붙어서 얘가 최종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맹그 맹그 노니 왜냐면 이어적기까지 사용돼서 오케이?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 위에서 본 요 본문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복잡해. 여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 탈락도 들어갔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의도법 선어말 어미였던 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까지 요 이어적기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얘가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시험 문제에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맹근오니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필기를 좀 따로 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어가 1인칭일 때, 주어가 나를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주어는 누구였어? 나 여기 나왔잖아.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맹근오니는 여기다가 꼭 필기를 따로 해주고 별표를 무지무지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사람마다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하여는 그냥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수비 이거는 그냥 쉽게 여겨 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얘는 뭘까요?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얘는 연서예요. 연서. 자, 이 뭐냐? 두 개의 자음을 나란히 나란히 된다. 나란히 맞죠? 나란히 세로로 쓰는 거를 연서라고 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애는 이름이 뭐냐면 순경음 비읍이에요. 아마 쌤이 기억하기로는 뭐 발음을 비읍보다 조금 약하게 발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발음까지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연서가 사용됐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수빈이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익혀 이런 뜻이야. 익혀. 자,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앞에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 왔다는 거는 뭐를 안 지켰다? 두음 법칙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날로
날로는 뭐 날마다, 매일매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수매. 이 수매가 또 중요해. 수매. 자, 수매. 자, 얘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쪼개질 수가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얘는 여기 바로 밑에다 그냥 쓸게요. 자, 자, 이 수매는 원래 어떤 게 쪼개질 수 있는 애냐면, 자,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쪼개져요. 원래, 자, 비읍시옷,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쪼개져요. 자, 근데 보면, 자, 요렇게 위에 일단 어두자음군 사용됐어요. 어두자음군. 자, 여기는, 여기 얘는 어두자음군이야. 어두자음군이 사용됐고, 자, 이 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을 잘 봐줘야 돼요. 요 얘가 뭐냐면, 자, 얘를 잘 보세요. 얘는 그 뭐냐, 명사형 어미야. 명사형 어미. 아이고, 명사형 어미인데, 자, 과거에는 명사형 어미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지금, 자, 지금 명사형 어미 뭐 있는지 알아? 지금 요건 이제, 지금 거는 뭐 헷갈리면 이제 써놔도 돼요. 자, 지금 명사형 어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현재에 쓰는 거 먼저 써줄게요. 기,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현재에는. 그래서 우리 아름답기에, 뭐뭐 하기에 할 때 뭐 기가 명사형 어미예요. 근데 이 명사형 어미는 뭐냐면 이 문장에서 그 단어가 원래 명사가 아니었던 애 뒤에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품사를 바꾸는 건 아니고 문장에서 걔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깐 바꿔주는 그런 품사예요. 근데 중세에서는 이제 중세가 중요하겠지? 이 중세에는 뭐가 있었냐면 옴이랑 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옴이랑 그래서 뒤에 옴이랑 움이 붙으면 명사형 어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움이 왔어. 그럼 이 기준을 이제 알아야겠지. 앞에 뭐가 와야지 옴이 오고, 앞에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이 오는 건데, 자, 얘는 왜 움이 왔을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 앞에 모음을 이제 한번 보는 거야. 앞에 모음이 뭐가 왔어요? 의가 왔잖아. 이 의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 그래서 뒤에도 뭐냐면 음성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도 명사형 어미도 뭘 지켜줘야 된다고? 모음 조화를 지켜줘야 돼. 모음 조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성이에요, 양성. 앞에가 양성이면 뒤에도 양성. 얘는 음성. 그러면 얘는 왜 애가 된 거야? 앞에가 음성으로 시작해서 끝났으니까 얘도 음성 모음이 와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애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어디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쓰는 애예요, 얘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됐어? 무슨 적기가 사용됐을까? 이어 적기까지 사용된 거야. 이어 적기까지. 이어 적기.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합쳐져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자, 여기는 그냥 밑에다 쓸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비읍, 시옷 뭐 이렇게 됐겠죠. 처음에는 숨에, 두 번째는 이어적기가 사용돼서 숨에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순서가.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매라는 거는, 그럼 이제 이게 수매가 뭔 말이냐?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씀에, 사용함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뭐 씀에, 사용함에, 뭐 쓰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 띄어쓰기 해야 돼요. 얘 의존명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하면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함에 있어서
쓰는데 있어서 쓰는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편안케 하고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편한케 이거 편안은 동국 정문식 표기예요. 편안케 하고자까지는 뭐 쭉 이해를 해주면 되고 여기 또 마지막을 보면 얘는 뭐냐면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 따름이니라 얘는 어떻게 지금 쪼갤 수 있냐면 따름 플러스 이 플러스 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이어 적기를 사용해서 따름이니라 이렇게 적혀진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이구 되게 지저분해졌네. 자, 나름 뭐 예쁘게 필기를 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그 약속들 있잖아. 모음 조화라든지 아니면 이어 적기가 많이 사용됐다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모음 조화라는 그 약속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 얘가 왜 이렇게 사용됐는지 왜 이런 표기가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 자 이제 요렇게 한번 쪼개줄게요. 얘네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자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다음에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많더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아. 오히려 재밌지 않아? 이렇게 쪼개보니까 아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여기 하나하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특수하게 관형격 조사가 이가 사용되는 경우 주격 조사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기억을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유 종속적 연결어미였는데 용비어천가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뭐 두음법칙이나 원순모음화가 안 되는 애들도 한 번씩 좀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수한 경우 하다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애는 맹근오니 이런 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메 이런 애들도 쪼갰을 때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린트에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해서 쌤이 밑에 이 핑크 색깔로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 표는 이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넣은 거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게 지금 이 필기 요 지금 페이지에 작성된 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더 중요하고 더 디테일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봐주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필기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다 꼼꼼히 봐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계속 얘를 보는 거야.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됐는지, 어떤 문법이 사용됐는지 이런 애들을 꼼꼼히 봐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요 밑에 현대국어 자료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요 위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중세국어에 사용된 단어들과 문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뭐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본문 분석은 요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얘는 기말고사 범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서 의도치 않게 지금 미리 예습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기말고사 때 이러면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집에서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고, 표는 꼭 한번 복습을 할 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다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꼼꼼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세요. 안녕.